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배워볼 시간입니다. 어렵진 않아요. 여기도 진짜 쉽습니다. 뿅뿅뿅. 자, 지수 함수. 여기서 역시 수학하에서 배우던 뭐 정의역척이라는 게 나오긴 하는데 주된 목적은 그래프가 목적입니다. 그래프를 관찰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배우진 않았겠지만 너희가 2차 함수를 처음 배우던 날로 돌아가 볼게요. 2차 함수 처음 배우던 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런 게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이제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0 대입하면 0,0을 지나고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1, 2 집어넣으면 뭐 4, 뭐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서 얘를 부드럽게 연결한 곡선입니다. 왜 부드럽게 연결한 곡선인지 뭐 이런 건 따로 설명해 주진 않죠. 그냥 모든 점을 촘촘히 찍어봤더니 부드럽게 연결한 곡선이 되더라. 이제 이런 건데 여기서도 이제 지수함수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지수 자리에 미지수가 있는 함수를 지수함수라고 불러요. 오케이.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선까지만 배울 거냐면 이런 것도 지수함수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도 지수함수라고 하는데 이런 걸 배우진 않을 거예요. 우리는 이 지수 자리에 1차 다항식이 들어가는 것만 지수함수로 여기서 배울 거예요. 알았죠? 이거는 못 그립니다. 우리는 못 그려요. 자, 나머지 뭐 저 뒤에 방정식이나 이런 데 가면 나오긴 하는데 치환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할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가장 기본형인 뭐 2의 x, 뭐 y는 뭐 3분의 1의 x, 뭐 아니면 얘를 좀 더 평행 이동시켜 가지고 뭐 4의 x, 뭐 마이너스 뭐 이런 것들 정도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그려볼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y는 2의 x승, 이 녀석의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알았죠? 자, 이 녀석 그래프 어떻게 그릴 거냐면 역시나 2차 함수 그리던 거랑 비슷하게 그릴 겁니다. 자, 0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0,1을 지나고요. 그쵸? 0,1을 지납니다. 1, 얼마? 2를 지나죠. 1,2를 지나요. 2,4를 지나죠. 그쵸? 2,4를 지나요. 자, 뭐 이렇게 점점점 가는 3 집어넣으면 8 나오고 이게 엄청 빠르게 올라갑니다. 2차 함수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가. 1씩 갈 때마다 2배씩 늘어나기 때문에 간격이 엄청 빨리 올라가고요. 음수 쪽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올까요? 2분의 1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올까요? 4분의 1이 나오겠지. 이게 마이너스 100을 집어넣어도 2의 100승분의 1이 나오지. 즉 절대 0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래프가 점점 계속 내려는 가죠. 그럼 x축에 점점 가까워지지만 만나겠어 안 만나겠어? 안 만나겠지. 우리 유리함수에서 배웠지. 가까워지지만 만나지 않는 선을 뭐라고 불러? 점근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수함수는 점근선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이다 라는 거죠. 이 녀석이 y는 2의 x승에 얘를 역시 부드럽게 연결한 그래프가 y는 2의 x승의 그래프가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내가 얘도 그려볼 거예요. y는 2분의 1의 x승도 그려볼 건데 자, 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 우리 지수 법칙에서 2분의 1의 x승은 2의 마이너스 x승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었거든요. 자, 그럼 요 함수랑 비교해봐요. 요 함수랑 얘를 비교하면 x자리가 마이너스 x로 바뀌었지. x자리가 마이너스 x로 바뀌었죠. x를 마이너스 x로 바꾸는 건 뭐에 대한 대칭이었어요. 뭐에 대한 대칭? y축에 대하여 대칭이었죠. 그렇죠? 즉 y는 2분의 1의 x승 그래프는 y는 2의 x승 그래프를 y축에 대하여 대칭시킨 모양의 그래프가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 1,2분의 1, 2,4분의 1 뭐 요렇게 되는 요렇게 생겨먹은 그래프가 y는 2분의 1의 x승의 그래프일 겁니다. 요렇게 생겨먹은 함수를 우리가 지수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y는 a의 x승. 자, 요런 녀석의 이제 그래프를 관찰을 해 볼 건데요. 여기서 참고로 이제 a는 양수여야 합니다. 자, a가 양수여야 하는 건 x, 지수 자리에 모든 실수를 다 집어넣기 위함이에요. 알았죠? 두 번째는 1이 아닌 거. 1인 경우는 제외를 해줄 겁니다. 왜? y는 1의 x승. 여기엔 x에다 몇 집어넣어도 항상 몇이 나와요?
1이 나오죠? 이건 지수함수가 아니라 상수함수여야겠지, 그치? 그러니까 지수함수를 다룰 때는 밑이 1인 경우는 제외를 해주실 겁니다. 자,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 밑이 1보다 클 때와 밑이 0과 1 사이로 1 사이에 있을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자, 일단 두 녀석 다 공통된 성질은 정의역은 실수 전체예요. 두 녀석 다 정의역은 실수 전체입니다. 즉 실수 x값에 아무거나 x의 자리에 아무거나 막 집어넣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생각나는 숫자 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는 치역인데요. 치역이라는 건 어떤 x를 넣어서 나올 수 있는 y값들이잖아, 그치? 봐봐, 이 그래프도 0도 못 나오고 음수도 못 나오지만 모든 양수값은 다 있어요, 지금, 그치? 모든 양수값은 다 있습니다. 이 정도 값을 나올 때는 그에 걸맞는 x값이 하나씩 다 존재하죠, 그쵸? 그래서 이제 그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입니다. 양의 실수 전체를 집합으로 쓰면 이렇게 생겼어요.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 우리 그 지수함수의 치역이 됩니다. 자, 뽀로로. 자, 두 번째는 나는 이렇게 씁니다. 메인 포인트 이렇게 쓰는데요. 이렇게 쓰는데, 자, a의 값에 관계없이 언제나 지나는 점이 하나 있어요. a의 값에 관계없이 언제나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1이 나오죠. a가 어차피 0은 아닐 거니까, 그치? 0의 0승 빼고 나머지 0승은 전부 다 1이었어요. 그치? 그러니까 언제나 0,1을 지납니다. 또 a의 값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1을 집어넣으면 항상 얼마가 나와요? a가 나오겠죠. 0,1과 1,a를 언제나 항상 지나는 함수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점근선이 둘 다 각각 존재합니다. 여기가 점근선이죠, 그쵸? 점근선, 어디를 점근선으로 가져요? x축을 점근선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치? x축은 식으로 뭐라고 써요? y는 빵을 식으로 가지고 있죠, 그쵸? 자, 그럼 y는 빵이라는 숫자는 y축 평행이동에 따라서 좀 움직일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쵸? y축 평행이동은 그거에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공통된 성질이고요. 차이점 딱 하나만 써줄게요. 증가와 감소에 관련된. 자, 그래프를 내가 두 개만 그렸지만 하나를 더 그려보면 y는 3의 x승이라는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똑같이 0 집어넣으면 1 나오는 거 맞죠? 맞죠? 그쵸? 근데 1 집어넣으면 몇이 나와요? 3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까는 1,2를 지났으면 1,3을 지나야 됩니다. 그치? 그리고 2 집어넣으면 몇 나와야 돼? 9가 나와야 돼. 그치? 한참 2 집어넣었을 때가 한참 위에가 나와서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가파르게 올라가. 대신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분의 1 나오지. 3분의 1은 2분의 1보다 작잖아. 그치? 여기서는 얘 밑으로 이제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가 y는 3의 x가 이렇게 생겨먹었습니다. 어쨌든 더 위로 가기는 하지만 봐봐. 흰색이랑 파란색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래프가 올라가요. 그쵸? 이 노란색 그래프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래프가 점점점 아래로 내려오겠죠. 그쵸? 자, 그래서 유일한 차이점은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고요. 증가함수의 뜻은 x가 커지면 y도 커지고 x가 작아지면 y도 작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밑이 0과 1 사이 숫자일 때는 감소함수가 된다는 거죠. 이게 두 녀석의 거의 유일한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뾰로로로. 자, 이게 지수함수의 아주 기본적인 성질들 가지고 정리를 좀 잘 해두시길 바래요. 짠짠짠. 자, 그 다음 아까 전에도 잠깐 봤지만 y는 여기다 쓸까요? 표 밑에다가 y는 a의 x승, y는 a분의 1의 x승. 얘네 둘은 서로 뭐에 대하여 대칭관계라 그랬어요? y축에 대하여 대칭관계입니다. 자, 지수함수 끝났습니다. 지수함수 끝이에요.
짠짠짠짠짠짠짠. 자, 두 번째는 이제 저 지수함수들을 그래프의 개형을 좀 관찰을 해볼 건데, 그래프 개형을 좀 관찰을 해볼게요. 여기다 그림을 내가 이걸 이쁘게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좀 더 밑에다 그려볼까요? 한번 그렸다 지우긴 할 건데. 자, 다시 한번 그려보면 내가 요 4개의 함수를 하나 같이 그려놓을게. 2x승 자, 이렇게 그려놓으면 여기 1, 1, 자, y는 2x승은 0,1을 지나고요. 마이너스 1,2분의 1을 지나고요. 1,2를 지나고요. 2,4를 지나는 이 정도로 생겨먹은 그래프라고 한다면 y는 3의 x승은 0,1을 지나는 건 똑같지만 1,3을 지나는 여기서부터 더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땐 3분의 1을 지나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이렇게만 쓸게요. 밑이 2고 밑이 3인 함수입니다. 지금 y는 2분의 1의 x승은 이 녀석을 대칭시킨 거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랑 1,2분의 1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겠고요. 역시 3분의 1의 x승은 이 녀석을 y축 대칭시킨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3을 지나고 여기를 지나고 더 아래쪽을 지나는 엄청 좀 이상하네요. 하여튼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입니다. 자, 요걸 한꺼번에 그려놨는데 뭘 보여주려고 하냐면 이 A의 크기를 이제 그 눈으로 보고 결정할 수 있는 걸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 먼저 Y축 오른쪽을 보시면요. Y축 오른쪽은 화살표 좀 이쁘게 좀 그려볼까요? Y축 오른쪽은 어떻게 화살표를 이쁘게 그리죠? 화살표 너무 조그맣게 그렸나? 자, 요 화살표가 의미하는 건 Y축 오른쪽은 위에 이쪽에 있을수록 밑이 더 큰 그래프입니다. 즉 얘가 밑이 제일 크고요. 얘가 두 번째고요. 얘가 지금 2분의 1이죠. 그렇죠? 얘가 지금 밑이 3분의 1인 거죠. 오른쪽에 위에 있을수록 밑이 더 큰 그래프, 아래쪽에 있을수록 밑이 더 작은 그래프예요. 자, 이쪽은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리죠? 화살표를? 이쪽은 반대로 얘가 밑이 3이죠 지금, 그치? 얘가 밑이 2고요 이게 2분의 1이고 3분의 1입니다 Y축 오른쪽은 밑이 클수록 그래프가 점점 더 위에 있고 Y축 왼쪽은 밑이 클수록 그래프가 점점 더 아래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나올 거야. 그냥 이런 식의 아주 기본적인 문제인데 이런 게 나올 거예요. 뭐 Y는 A의 X승, 뭐 Y는 B의 X승, 뭐 Y는 C의 X승, y는 d의 x승 줘놓고 a, b, c, d의 대소관계를 구해보세요.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제 눈으로 보고 우리가 꼭 식으로 안 주어져 있어도 찾을 수 있다. 마침 여기 79페이지에 보기 2번에 그런 문제가 뾰로롱 뿅뿅 하고 이제 들어있네요. 들어있습니다. a, b, c, d의 대소 비교를 구하세요. 보기 2번 문제 보시면 거기식이 a가 밑이 제일 큰 거죠, 그러니까, 그치? a가 밑이 제일 크고요. 보기 2번. b가 두 번째로 크고요. 그 다음에 C가 세 번째로 크고요. D가 제일 작은 숫자입니다. 그치?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 B, 그 다음 D, 그 다음 C. 그쵸? D, C 순서고요. 참고로 그럼 A랑 B는 1보다 큰 숫자고요. 그쵸? C랑 D는 0과 1 사이의 숫자입니다. 그쵸? 감소함수니까요. 이런 차이가 생겨먹었다. 그리고 애들이 이제 간혹 궁금해하는 건데 이걸 구할 수가 없거든. 지수함수랑 그 증가함수인 지수함수가 흰색은 좀 전까지 쓰던 나의 흰색 분필은 어디 갔어요? 일단 지수함수 증가함수가 y는 x, 즉 지수함수를 애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막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문제를 풀 거거든요. y는 x를 이렇게 딱 그릴 건데 그리다 보면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지수함수가 이렇게 생기는 건 이렇게 생길까요? 두 번 만날까요? 한 번 만날까요?를 원래는 우리가 2차 함수랑 직선이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해보면 둘이 갖다 놓고 방정식 풀어보면 됐잖아. 근데 y는 2의 x승하고 y는 x승이 만나냐 안 만나냐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저거 못 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미리 알려드릴게요. 안 만납니다.
밑이 이 자연수일 땐 안 맞, 1의 x승은 지수함수가 아니니까 밑이 자연수인 지수함수는 절대 안 만나요. y는 x와. 즉 몰라도 되는데 애들이 그래프 그릴 때 혼동이 올 수 있을까 봐. 딱 접하는 순간 y는 x가 딱 이렇게 있고 그래프가 이렇게 접하게 그려지는 게 루트 2x승. 이 그래프가 딱 x축에 접해지는 그래프입니다. 이것만 그냥 알아만 두세요. 그냥 2의 x승, 3의 x승 그릴 때 y는 x랑 그냥 안 만나게 그리시면 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 알았지? 이걸 만나게 그려야 되나 안 만나게 그려야 되나 이거에 대한 혼동이 한 번씩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만나요. 2x승, 3x승, 4x승 다 안 만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수함수의 제일 기본적인 형태의 그래프이고요. 자, 우리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거 도형의 이동으로 가서 도형의 이동을 우리가 좀 복습을 좀 해볼 건데 아마 뭐 나한테 안 배워 1학년 그 도형의 이동을 나한테 안 배운 혜승이 같은 경우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들도 좀 있을 거고 나한테 1학년 1학기를 배웠던 친구들은 다 까먹어서 처음 들어보는 얘기가 또 있을 거예요. 알았죠? 다 알려준 건데 다 까먹었을 거라고. 자, 지금부터 내가 10개의 도형의 이동을 알려드릴 건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내가 고3들한테 이런 거 외우라고 안 합니다. 고3들은 그냥 열심히 시간 투자해서 하나씩 옮겨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야. 뭘 알려줄 거냐면 여기 이런 도형이 있어. 이 녀석을 fx, y는 0 뭐 이런 그래프라고 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를 보고 이 그래프를 좀 이 방정식의 그래프를 저기다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렇게 두 개의 단계를 거치죠. 자, x의 보를 바꿨으니까 y축 대칭시키고, 그치? 그 다음 요 x자리에 지금 x-2를 딱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x축으로 y축 대칭시킨 다음에 오른쪽으로 두 칸 평행이동시키면 얘가 만들어집니다. 그치?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근데 여기서 바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이걸 보고 얘는 x는 1 대칭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두 단계를 안 거쳐도 되잖아. 그치? 즉 고3들은 몰라도 돼. 두 단계 하면 되거든. 시간이 많아. 100분이나 있기 때문에 풀 수 있냐 없냐가 문제인 거지 걔네들은. 근데 우리는 이제 시험을 봐야 되니까 두 번에서 이제 3분 걸릴 거 한 번에서 이제 10초 만에 하자 이거예요. 좀 과장해서 3분이라고 했지만 자, 그래서 10개의 도형의 이동을 좀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자, 나 이거 1학년 수업할 때 다 알려드리는 건데 기억이 당연히 안 날 거예요. 자, 5개는 아는 거고요. 5개는 모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제 x, y를 점이죠. 점. 부록입니다. 부록. 점 x, y를 참고로 본 내용은 못 외우면 본인만 손해예요. 알았죠? 본인만 손해. x, y를 1번 아는 거. 뭐 돼요? x축 대칭시키면 뭐 돼요? x, 혹시 여기서부터 막혀요 지금? 아니죠, 그쵸? 아직 아니죠, 그쵸? 여기 아니죠, 2번. 그럼 안 돼요, 알았죠? 창문 열어줄게요. 나가세요. 자, y축 대칭. 자, 내가 이 자리는 니네가 채우세요. 아는 거는. 알았지? 원점 대칭. 여기까지는 많이들 알고 있을 겁니다. 빰빰빰빰 요렇게 10개 중에 일단 아는 거 다 써보세요.
1, 2, 3, 4, 5, 6, 7번 역시 똑같이 10번까지 똑같고요. 대신에 점이 아니라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이동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10개, 점 10개, 함수 10개. 아는 거 다 씁시다. 10초 있다 돌아올게요. 물티슈를. 아이고, 아이고. 여기까지 아는 걸 텐데 아닌가? 다 지워. 왜요? 틀렸으니까 지우라 그러지.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볼펜으로 막 쓰지 말고 자. 이 녀석은 2a 빼기 x, y가 됩니다. a가 아니라 2a에서 빼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녀석은 x, 2b 빼기 y이고요. 이 녀석은 2a 빼기 x, 2b 빼기 y.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문제인데요. y-n, x 플러스 n 이렇게 생겼어요. 이 녀석은 마이너스 y 플러스 n, 마이너스 x 플러스 n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 외워져요. 저건 6, 7번은 못 외웁니다. 못 외우되 적용시키는 방법만 알려드릴 거예요. 알았죠? 적용시키는 방법. 왜 제가 저렇게 되는지.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얘를 먼저 외우는 게 우선이거든. 왜냐면 나는 여기를 이렇게 써놓습니다. y-n. y-n이 아니죠. y 자리가 x 플러스 n으로 바뀌었고요. x 자리는 y-n으로 바뀐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x 플러스 n으로 바뀌고요. 마이너스 y 플러스 n으로 바뀝니다. 이 녀석은 x는 a 대칭 y는 2a 빼기 x로 바뀌고요. 여기는 2b 빼기 y는 fx로 바뀌고요. 색깔을 깔맞춤에 써야 되는데 깔맞춤 분홍색으로. y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으아. 참고로 6, 7번은 이걸 외우라고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 사실 내가 가장 쓰는 목적은 1, 2, 3, 4, 5번을 혹시 모르면 잘 기억해 두고요. 8, 9, 10번은 모르면 이건 좀 외우자. 8, 9, 10번은 우리 좀 알고 계셔야 합니다. 8, 9, 10번은 꼭 왜냐면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이런 표현을 만났을 때 많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나중에 수학2를 배우게 된다면 수학2 시간에 또 나와. 머지않아 나옵니다. 수학2 할 거잖아, 그치? 또 나올 거예요. 나오면 막 울면서 이거 모르면 또 울면서 선생님 저거 뭐예요? 이럴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잘 숙지를 해두셔야 자 앞으로 본인이 편해진다라는 거죠. 자 이유를 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8, 9, 10번은 이제 중점의 아이디어예요. 중점. 어떤 점이 하나 있고 x는 a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x, y야. 이 점을 요 선을 기준으로 대칭을 시키래. 요렇게. 그치? 이 두 점은 y좌표는 당연히 똑같을 거야. 그치? y좌표는 똑같으니까 y좌표는 변함이 없는데 요 x좌표와 요 x좌표의 평균이 a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치? 평균은 어떻게 구할 건데 더해서 2로 나눈 게 a가 나와야 돼. 그럼 더해서 2로 나눈 게 a가 나와야지. 그럼 더했을 때 2a가 돼야 돼. 더해서
더해서 2a가 된다는 건 그럼 2a에서 요 x좌표만큼 빼주면 더해서 딱 2a가 만들어지겠죠. 이런 생각인 거야. 얘는 그럼 선이 대신에 이렇게 그어져 있는 거고, 얘는 a, b는 대신에 요 점을 요 점에 대해 대칭시키면 여기가 a, b라는 거니까 여기가 x, y면 역시 똑같은 거죠. 중점이니까 x좌표도 중점의 규칙을 따르고 y좌표도 중점의 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이 녀석은 이 두 녀석을 동시에 같이 적용을 시키면 된다. 이 정도의 생각인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마찬가지로 이런 거랑 똑같은 거지. 야, x축 대칭, y축 대칭을 한 번씩 시킨 게 원점 대칭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치? 즉 x는 a 대칭과 y는 b 대칭을 한 번씩 시킨 게 a, b 대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서 상관없이. 마찬가지로 얘도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디어입니다. x자리가 그대로 2a 빼기 x로만 들어갔어요. 즉 y좌표는 고정돼 있고요. x좌표가 전부 다 대칭시킨 점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전부 다 바뀌었기 때문에 함수도 대칭되어 있다라는 정도의 생각이고요. 이제 6번은 그냥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이 정도만. 공식을 적용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뭐라고 해볼까? 뭐 3, 마이너스 1을 y는 x 플러스 2에 y는 x 플러스 2에 대해 대칭시키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x는 정리하시고요. y는 정리하세요. 뭐 y는 정리는 뭐 따로 할 필요 없고 x는 y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뭘 하시냐면 우변, 이 우변에 있는 x랑 y에 이 점을 대칭시키고 싶은 점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x에다 몇 대입해? 3 이렇게. y에다 몇 대입해? 마이너스 1. 그럼 얘 몇 나와? 마이너스 3. 얘 몇 나와? 5. 따라서 x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3, y가 얼마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x는 y는 똑같아요. 얘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도 x는 y는 이렇게 정리해놓고 우변에다가 x, y 점 집어넣으면 나오는 결과가 대칭시키고 싶은 점의 좌표입니다 라는 거예요. 알았죠? 이거를 막 공식으로서 외우지 말고 이거는 나도 문제를 풀다가 쓰지는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잘 안 써지는데 공식을 외우지 말고요. 문제를 적용시키는 방법 정도 한두 번 연습해보면 꽤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알았죠? 적용시키기가 기울기 마이너스 1도 똑같이 하면 돼요. 알았지? 하니까 많이 어렵지 않거든요. 자, 이걸 가지고 이 아이디어를 어디에다가 우리 지수함수에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해보자. 이 정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짠짠짠짠. 자, 그래서 첫 번째 지수함수에 지수함수의 대칭 이동이라는 제목인데요. 빰빰빰빰빰빰빰빰 y는 a의 x승이라는 지수함수가 있습니다. 이 지수함수를 1번 x축 대칭시켜보죠. 편의상 이제 원래 지수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 증가함수라고 해 그냥 예를 들어놓고 하나씩 그려볼게요. 자, x축 대칭시키면 일단 함수식은 어떻게 바뀌어야 돼? 마이너스 a의 x승 이렇게 바뀌어야겠죠. 그쵸? 그러면 이 녀석은 그래프가 뾰로롱 x축 대칭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겠지. 두 개를 다 그려볼까요? 감소함수도 하나 이렇게 그려놓으면 감소함수를 x축 대칭시킨 건 이렇게 바뀌었겠죠. 그쵸?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쵸? 이 흰색 x축 대칭시킨 거 이거고 노란색 x축 대칭시킨 게 이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두 번째 y축 대칭. y축 대칭은 x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쵸? 얘는 뭐 이렇게도 쓸 수 있죠. a분의 1에 x승이라고 쓸 수도 있고 뭐 a의 x승 분의 1이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쵸? 뭐 다 똑같은 거죠. 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 또 시작됐어요. 우리 100일장 대회 또 시작됐어요. 자, 우리 필기 대회. 자, 열심히 적어요. 자, 이렇게 생겼고요. 왼쪽 게, 오른쪽 게 이렇게 생겼죠. 그쵸? 두 녀석이 이제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뭘 좀 유의해서 보시냐면 증가와 감소를 좀 유의해서 보세요. 봐봐. 증가함수였죠? x 대칭시킨 거.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가 돼 있고.
y축 대칭시킨 것도 감소함수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증가함수는 x축 대칭 또는 y축 대칭을 하나씩 시키면 감소함수로 바뀐다. 감소함수는 x축 대칭 또는 y축 대칭을 한 번씩 시키면 증가함수로 바뀐다. 이 정도 같이 좀 염두에 두면서 관찰을 하시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4번, 3번.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은 흰색 그래프를 원점 대칭시키면 원점 대칭은 이렇게 하면 되죠. x축 대칭과 y축 대칭을 한 번씩 대칭시키면 되니까. 그치? 여기 y축 대칭시켜 놓은 거 있으니까 이걸 x축 대칭시키면 흰색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죠. 노란색 그래프는 그럼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즉 원래 함수가 증가함수면 원점 대칭시킨 함수도 여전히 증가함수입니다. 그치? 원래 함수가 감소함수이면 원점 대칭시킨 함수도 여전히 감소함수입니다. 증가와 감소 이 개념을 좀 잘 찾아두셔야 좀 나중에 저 뒤에 최대값, 최소값 찾을 때 조금 편해요. 최대, 최소 찾을 때 좀 편하려면 증가, 감소 관계를 좀 잘 관찰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내가 여기 이렇게만 쓰지만 나머지 아까 저기 10개 써놨던 것도 이 지수함수에도 어차피 똑같이 적용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y는 2에 4-x 이런 걸 보시면 뭐 y축 대칭시키고 x축 평행이동 뭐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y는 2의 x승에 x자리가 4-x로 바뀌었잖아. y는 안 바뀌었고. 그치? 요 녀석 그래프를 x는 2에 대하여 대칭시킨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자는 거야. 오케이? 이 정도. x자리가 4-x로 바뀌었으니까 요 자리가 2a 빼기 x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a는 2인 x는 2에 대하여 대칭시킨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자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잖아. 그치? 많이 어렵지 않다고. 이 정도 생각 때문에 그냥 복습을 위해서 앞에 걸 한번 써본 겁니다. 자, 지수함수의 대칭이동이었고요. 그 다음 지수함수의 평행이동이 있습니다. 평행이동 짱 쉽죠. 그냥 어떤 우리 y는 fx라는 모든 함수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요. 누구였냐 이번 시험에서 도형 점으로 헷갈려가지고 평행이동 너니 혹시? 봐봐. F 땡땡 이거를 내가 진짜 앞으로 꼭 알려줘. 모든 애들 학년 무관하고 시험 보기 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줘야겠다. A, B라고 하면 얘는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시켰다라는 얘기고요. 얘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시켰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점이잖아, 점. 근데 도대체 이 f 탱땡은 왜 써있냐면 함수인 거예요. 즉 여기서 일로 이동시키는 행위 자체가 함수인 거죠. 정의역이 이렇게 있어. 정의역에 뭐가 있냐면 어떤 좌표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몇 컴마 몇이라는 좌표가 있는 거지. 이 좌표를 어떤 또 다른 순서쌍의 좌표 집합으로, 왜 여기다가 1, 2 집어넣으면 여기가 이제 0, 4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즉 여기에 1,2라는 점이 0,4라는 점에 대응됩니다. 즉 여기 한 점을 집어넣으면 한 점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하나의 함수라는 거지. 1대1 대응 관계이기 때문에 함수, 이렇게 이동을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알았죠? 얘는 이런 방정식이 있다. 방정식이 있는데 이 방정식을 이런 방정식으로 바꿨다 라는 f 땡땡, 이거는 무시하셔도 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알았지? 어떤 함수가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도형 이동 자체도 이 점을 이 점으로 이동시키는 것 자체가 하나의 함수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있는 거예요. 알았죠? 네, 미안해요. 시험 보기 전에 알려줬어야 되는데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파요. 어머니가 걱정 많이 하시겠다. 시험을 이렇게 학생의 시험 결과가 생각보다 이렇게 학생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이제 세세 마음에 들지 않을 땐 참 이럴 때가 너무 힘들어. 아니 뭐 그런 게 아니고
학생이 원망스럽고 막 그런다기보다 그냥 막 죄송스러운 거 있지. 뭔가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야. 뭔가 돈 받고 일 안 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뭐 물건 파는 직업이었으면 팔았어. 뭐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바꿔주면 되잖아. 고쳐주면 되는데 이거는 돌이킬 수 없으니까.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미안해, 내가. 이 목타. 됐나요? 여기까지. 이제 평행 이동은 요렇게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 시킨 걸 우리가 요렇게 쓰기로 하잖아. Y는 F, X 빼기 M, 더하기 N 이렇게 쓰기로 하잖아. 그치? 지수함수에서도 똑같은 거죠. Y는 A의 X승. 당연히 요 A는 양수여야 하고 A는 1이 아니어야겠죠. 그쵸? 이 그래프를 사실 이런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함수를 평행 이동한다 이런 표현은 없는 거예요. 언제나 함수의 그래프를 평행 이동한다, 함수의 그래프를 대칭 이동한다. 사실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맨날 선생님들이 칠판에 쓰기 귀찮아서 그래프 세 글자 쓰기 귀찮아가지고 안 쓰는 거지. 원래 책들도 너희가 자세히 보면 맨날 그래프를 이 말이 꼭 써져 있어요. 써져 있어. 믿어, 알았지? 내가 한 말 검사하려고 하지 말고 믿어, 알았지? 자, 진짜라니까. 거짓말 안 칩니다. 자. Y축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M만큼 Y축 방향 N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면 Y는 A에 x-m 플러스 n이다. 이런 정도입니다. 뾰로롱. 이거는 뭐 다 똑같은 거죠. 뭐 새롭게 사실 배우는 건 아닙니다. 자, 근데 지수함수에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지수함수에서 y는 어디다 쓰지? 공간이 좀 필요한데 여기다 쓰자. y는 k 곱하기 ax승. 이렇게 지수함수에 몇이 곱해져 있는 거 있지? 지수함수에서는 이 곱해진 녀석이 x축 평행 이동을 의미합니다. 얘가 봐봐, 2의 x승에 4를 곱했어요. 우리가 지수 법칙에 의하여 이렇게 쓸 수 있잖아.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한 게 된다고. 이렇게 지수 법칙으로 안 맞아 떨어지는 숫자면요, 이러면요, 우리가 그 로그의 정의에서 이 3을 이렇게 바꿀 수 있었어요. 그치? 그러니까 얘가 2에 x 더하기 로그 2의 3이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평행 이동시킨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앞에 이렇게 곱해진 걸, 이 곱해진 녀석은 x축 평행 이동을 의미합니다. 이 정도만. 3이 곱해져 있을 때 그럼 막 이거를 3이 곱해져 있는 것만 이거다, 이걸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로그의 성질을 가지고 충분히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기억을 좀 해놓자라는 거예요. 예로 이거 하나 밑에다 써놓으세요. 예로 이거 하나 밑에다, 이런 거 밑에다 하나 써놓으시면 좋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뭐 그런 문제도 아주 기본적인 문제로 나올 수 있잖아. 무슨 보기에 지수함수 4개 줘놓고 유리함수에서도 봤을 거야. 다음 그래프를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하여 일치시킬 수 있는 것은, 뭐 그런 문제 지수함수에 나오거든. 역시나 이 A를 똑같이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았지? 즉 2의 X승과 3의 X승은 겹쳐지지 않아요. 오케이? 2의 X승과 밑이 똑같을 때만 평행이동을 시켜서, 또는 이제 대칭이동 같은 걸 시켜가지고 겹쳐질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뿅뿅뿅 뿅뿅뿅뿅뿅뿅뿅. 자. 이게 지수함수의 성질 끝. 다 했어요. 지수함수. 10분이에요? 10분, 한 7분 정도 느리네요. 자. 그럼 우리 이거 하나 해볼까? 보기 4번에 있는 거, 그
보기 3번과 보기 4번에 있는 그래프의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이용하여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들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알았지? 이걸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알았죠? 자, 하나 해볼까요? 내가 하나 해볼게요. y는 그래서 보기 4에 뭐 이런 게 있던데 플러스 4. 자, 요런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녀석은 마이너스 앞에다 쓰면 이렇게 되죠. 왜냐면 요 4라는 숫자가 2분의 1에 마이너스 2승이거든요. 그쵸?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플러스 4입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항상 그 메인 포인트를 먼저 찾으세요. 메인 포인트랑 점근선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메인 포인트는 아까 이런 거였잖아.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느낌이었지.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찾으려면 지수를 빵을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 그래야 밑이 2든 밑이 3이든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나오지. 그치? 즉 지수가 빵이 되는 X값 얼마야? 2죠.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3 나오는 거야. 왜냐면 2분의 1의 빵승 1 되는 거니까. 그치? 언제나 2,3을 지납니다. 그치? 그 다음에 Y축으로 하여튼 마이너스가 붙어있긴 한데 어쨌든 Y축 4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거 아니야. 그치? 점근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제일 기본형의 점근선이 X축이었죠. X축이 뭐야? Y는 빵이잖아. Y는 빵은 Y축 평행이동의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치? 그치? 그러니까 점근선 얼마야? Y는 4야. 그치? 그래서 뾰뾰병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 Y는 4가 이쯤 있다고 하고요. 2,3은 그럼 여기 있을 거야. 그치? 근데 그러면은 여기가 점근선이고 여기를 지나니까 이렇게 생기든지 이렇게 생기든지 둘 중 하나지. 이것만 결정해 주면 되는데 내가 아까 그 증가감소에 대한 것들을 좀 잘 관찰하자 그랬잖아. 원래 2분의 1의 x승은 감소함수야. 그치?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였다는 건 x축 대칭 같은 걸 시킨 거잖아. y축 대칭을 시킨 거잖아. 그치? x축 대칭, y축 대칭 둘 중에 하나만 시키면 증가는 감소로, 감소는 증가로 바뀌었잖아. 이 점을 지나는 원래 감소함수인데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증가함수로 바뀌었을 거야. 즉 여기서 증가함수가 되려면 이렇게 생겨야겠지. 이 정도로 그릴 수도 있고요. 또는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든 이렇게 지나든 y축을 지나겠네라는 느낌이 들면 y절편 숫자 같은 것들 찾아보시면 됩니다. 왜 나 뭐 틀렸어요? 근데 y절편을 좀 잘못 찍었죠? 그치? 아니야? y절편 얼마야? x에다 빵 집어넣으면 빵 나오네요. 딱 그치? 아, 그러면 그래프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요. 증가함수긴 증가함수인데 원점을 이렇게 지나는 그래프가 돼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이걸 맞게 그렸죠. 그쵸? 자, 이거 선생이 돼가지고 맨날 검사 맞는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짜잔 짠짠짠. 다음 페이지 지수함수의 성질. 나머지 보기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꼭 집에 가서 그려보세요. 알았죠? 내가 언제 이거 막 문제 풀 때 막 자세히 이쁘게는 아니어도 대략적인 모습은 우리가 그릴 줄 알아야 문제는 풀립니다. 자, 개념 익힘 1번. fx가 a의 x승이고요. 양수고요. 1이 아니랍니다. 옳은 것을 고르랍니다. f p 플러스 q는 이런 거 막 외우고 있을 필요 없고요. 찾으시면 돼. fp 곱하기 fq랑 똑같니? fp가 뭔지 불러봐. a의 p승 곱하기 a의 q승은 얘는 뭔데? a의 p 플러스 q랑 똑같니? 이렇게 써놓고 나면 이거 누가 틀렸다고 할 거야. 그치? 이거 틀렸다고 하면 지수법칙 다시 해야 돼. 그치? 그쵸? 그쵸? 당연히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려워 보여도 써놓고 나면 족밥이죠. 그쵸? 두 번째. 자, 두 번째 니은번은 이제 이렇게 써져 있는데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이 fx2보다 작니? 즉 이건 증가함수니?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지수함수가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는데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모릅니다. 얘는 증가함수니 물어보는 거고요. 부동호 방향이 여기만 바뀌어 있을 때가 감소함수니를 물어보는 거고. 증가와 감소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니은번. 이거 뭐 물어보는 건지 아는 사람? 1대1 함수를 물어보는 거죠. 왜? 이 녀석의 대우를 써보시면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릅니다. 그치? 배우를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즉 x값 다른 거 고르면 y값도 다른 게 나오니, 봐봐, 이런 거 증가함수나 감소함수는 계속 증가 또는 계속 감소한다는 거잖아. 그럼 값을 다르면 당연히 다른 값이 나올 거야. 2차 함수나 뭐 그래프가 요런 꼬라지로 생겨야지만 다른 x를 넣었을 때 같은 값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디귿번 지수함수는 무조건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이므로 언제나 1대1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디귿번 맞는 말입니다. 뭐 요런 걸 의미합니다 라는 거예요. 뾰로롱 뾰로롱. 자, 아이고. 자, 2번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하여 겹칠 수 있는 것을 고르세요. 고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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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르세요. 디귿 빼고 다 되네요. 왜냐면 디귿은 4의 x승 뭐 이런 식으로 바뀌죠. 그쵸? 그쵸? 지수 x의 제 개수를 1로 맞췄을 때 밑이 4가 되니까 그래프의 개형이 다르고요. 그럼 리을번은요, y축 대칭시키면 x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갈 거고, 그치? 지수의 음수는 역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리을번도 밑을 2로 맞출 수 있는 거고요. 아까 내가 니은번 앞에 상수가 곱해진 건 언제나 x축 평행이동에 관련된 거니까 어쨌든 상관없고요. 평행이동을 시키면 되고, 기억번도 2가 곱해져 있는 건 역시나 평행이동에 관련된 거니까 상관없이 맞출 수 있다. 짠짠짠. 다음 페이지. 이것도 세상 쉬운 문제죠? 세상 쉬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사실, 이런 문제 풀어줄 때 조금 미안해. 이런 문제 원래 안 풀고 넘어가야 되는데 학생들이 좀 무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걸 풀어주면, 그치? 무시하면 안 되는데. y는 a 곱하기 3의 x승이 있는데요, 이 녀석을 첫 번째 원점 대칭시키랍니다. 두 번째는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시킨 요 녀석이 1,-6을 지난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은, 첫 번째 원점 대칭을 실제로 시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라고? 1,-6을 집어넣으라. 집어넣어보죠. -6은 마이너스 a에 3대나요? 1 집어넣으면 플러스 3입니다. 이항하면 3a는 9고요. 뭐 a가 3이다.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조금 다른 생각을 해볼게요. 봐봐. 요 1,-6이라는 점이 요 함수에서, 그럼 요 함수에서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이동 시킨 점이 이 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왼쪽으로 2만큼 돌리는 거죠. 이렇게 이 점을. 이 점이 요 함수 위의 점인데 이동시키기 전에는 어떤 점이었냐를 찾는 거죠. x축으로 2만큼 평행,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해서 이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 원점 대칭시켜서 얘가 됐다니까 원점 대칭시키기 전에는 얘 대입해도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쵸? 뭐 이렇게 찾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언제나 식을 움직이는 것보다 얘는 이제 함수 식을 실제로 찾은 거고, 거꾸로 우리는 좀 머리를 역으로 써가지고, 봐봐, 생각해봐. 너 함수 식을 이동시키는 게 편해, 점을 이동시키는 게 편해 물어보면 대부분 점이라고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나는 점을 거꾸로 이동시켜서 이제 문제를 풀자, 뭐 이런 겁니다. 짠짠 짠짠짠짠짠. 야, 4번에 1번 내가 이런 얘기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도 많이 했어요. 특정 사분면을 지나네 만에 언제나 y절편 같이 관찰하셔야 돼. 알았지? 언제나 모든 단원에서 유리함수든 무리함수든 2차 함수든 1차 함수든 y절편을 꼭 같이, y절편만 관찰해서 되는 건 아니고. 자, 봐봐. 내가 이런 얘기 했었어. 1차 함수는 특정 사분면을 지나냐 마냐에 관련된 건 기울기랑 y절편을 보시면 되고요. 2차 함수는 꼭지점과 y절편을 보시면 되고요. 유리함수는 점근선과 y절편을 보시면 되고요. 무리함수는 출발점과 y절편을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지수함수는 그 점근선과 그 메인 포인트와 y절편을 같이 관찰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오케이. 점근선과 메인 포인트와 y절편을 같이 관찰하시면, 메인 포인트를 관찰할 수 없게끔 식이 주어져 있을 땐 점근선과 y절편 정도만 관찰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아마. 항상 저 뒤에 이제 3차 함수, 수학투에서 3차 함수 배우면 3차 함수가 또 무슨 안 나왔어. 어차피 근데 3차 함수는 그런 문제가 거의 안 나오긴 하는데, 역시 3차 함수도
그 극점이라는 지점과 y절편을 같이 관찰하면 특정 사분면을 지나냐 마냐 이거를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사실 내가 또 얘기를 하는데 너희한테는 처음 듣는 기억이겠지만 어디를 지나냐 마냐는 꼭 y절편을 기준으로 안 해도 돼. 어딘가 한 점만 기준으로 잡아놓고 관찰하면 되거든. 그 기준이 어디여도 상관이 없는데 제일 편한 데가 y절편이다 이거야. 가장 흔히 많이 쓰이는 게. 그래서 이제 나는 그냥 y절편을 가지고 맨날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자, 짠짠짠짠 짠짠짠짠짠짠. 자, 4번 y는 얘가 1사분면 지나지 않는데 1사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K의 범위를 찾아보죠. 뭐 내가 봐봐. 요 녀석까지는 그래프를 너무 쉽게 그릴 수 있잖아. 그치? 이 녀석까지는 3분의 1의 x승이 원래 이렇게 생긴 걸 오른쪽으로 한 칸 움직였죠. 그쵸? 오른쪽으로. 그럼 0,1이 원래 메인 포인트였는데 메인 포인트가 이제 1,1로 옮겨온 감소함수일 겁니다. 이렇게 생긴 감소함수지. 그치? 이걸 아래로 얼만큼 평행이동시켰어요? K만큼 평행이동시켰죠. 그치? 근데 잘 봐. y절편을 기준으로 잘 봐야 돼. 1사분면 지나지 않으니까 아래쪽으로 얼만큼 내려와서 이렇게 지나면 이게 되는 거잖아. 1사분면 안 지나는 거잖아. 이렇게 돼도 되는 거잖아. 근데 이런 거 돼 안 돼? 원래 여기 가만히 있는 것도 안 되는 거야. 그치? 따라서 y절편이 이거면 되겠네. 문제가 끝이다 이거죠. 근데 y절편은 어떻게 찾을 건데 x에 몇 집어넣어? 0 집어넣을 거잖아. 그치? x에 0 집어넣으면 3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3 빼기 k가 y절편이고 0 이하입니다. 따라서 k는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뿅뿅. 4번 2번 4번에 2번 4번에 2번 4번에 2번. 지수함수 진짜 쉬운 편이에요. 진짜 여긴 쉽고요. 할만합니다. 배울 때는 개념 이론은 항상 2학년 과목부터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론이 쉽다가 문제가 쉽다는 아니에요. 언제나 그렇잖아. 조금 알려주면 문제가 어려워요. 배우는 건 많아도 많이 배워야 많이 배워야 배울 땐 힘들어도 그걸 다 배워놓으면 문제가 쉽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 책에서 삼각함수와 수열 단원은 많이 배우는 단원이에요. 근데 애들은 이제 처음 배우는 애들은 처음 배울 때 삼각함수랑 수열을 더 많이 어려워하지. 왜? 배울 게 많다는 이유로. 근데 이걸 다 잘 배워놓으면 삼각함수와 수열이 제일 쉬운 단원이 돼 있습니다. 나는 진짜 장담하고 삼각함수랑 수열이 니네가 수능 보는 전 과목 통틀어서 제일 쉬운 단원이라고 내가 장담할 수 있어요. 진짜로? 킬러 문제 29번 문제 있잖아. 지수로그 함수에서 하나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 단원 지수로그 함수가 진짜 어렵게 되면 말도 안 되게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자, 봐봐. 니네 여기까지 배운 지식만 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y는 2x승 그래프고요. 여기서부터 어떤 2차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2차 함수. 딱 경계가 나눠서 여기 1사분면 2차 함수 식이 뭔가 있다고요. 이 상황을 좀 쉽게 내면 이 안에 있는 x좌표랑 y좌표가 정수인 점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 안에 있는 4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정사각형의 개수를 구하세요. 졸라 말이 안 돼. 너무 어렵거든. 이러면 너무 어려워. 일단 점 1, 1에서 막 다 열심히 찾아서 그런 것부터 어렵잖아. 특히 자, 고정돼 있지 않고 이렇게 돼 있어서 이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 안에 있는 점의 개수가 100개 이상 200개 이하가 되도록 하는 K의 범위를 찾으세요. 말이 안 된다고. 얼마든지 정말 한도 끝도 없게 어렵게 낼 수 있는 단원이 이 지수함수, 함수의 그래프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차 함수, 4차 함수도 물론 어려운데 다항함수잖아. 어쨌든 다항식이기 때문에 뭔가 식을 가지고 계산도 할 수 있는 게 많고 할 게 많단 말이야. 수학2는 그래서 비교적 할만한데요. 얘는 계산할 게 별로 계산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지수함수랑 특히나 다항함수랑 갖다 놔도 이걸 내가 계산을 못하는 상황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들이 많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오늘 숙제하거나 뭐 이런 거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건데 나중에 시험 대비하고 막 수능 준비하고 하다 보면은 선생님 지수함수 문제가 너무 어려운데요. 이러고 있을 거예요. 문제가 하나도 안 풀려.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들이 태반입니다. 자, 4번에 2번 문제 봅시다. 뭐 겁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겁주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사실이 그래요. 사실이. y는 fx가
3의 x승 빼기 3인데요. 뿅뿅뿅. 아직 이 지구상에 이런 학생 없죠? 아직 지구상에 절대값 함수 못 그리겠어요 하는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치? 우리나라 다니는 고등학생이 이거 모르면 안 되겠죠. 그쵸? 자, 얘네 둘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는데 그럼 얘 그래프만 그려놓으면 땡이죠. 뾰로롱 뿅뿅뿅뿅뿅뿅뿅. 자, 원래 절대값 씌우기 전 봅시다. y는 3의 x승 그래프를 아래로 3칸 내렸어요. 즉 원래 y는 0이 점근선이던 게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3에 와 있을 겁니다. 메인 포인트는 0, 마이너스 2가 되어 있을 거고요. 그래프가 증가함수죠. 그렇죠? 이렇게 생겨먹은 지수함수일 겁니다. 오케이? 이 녀석을 그리고 딱 마침 눈에 보이지 않는 1 집어넣으면 0 나오게 생겼죠. 그렇죠? 1,0을 지납니다. 이 녀석을 절대값을 씌우면 이쪽 그래프는 그대로 있고요. 절대값을 씌우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와서 점근선을 내가 이렇게만 표시를 해볼게. 왜냐면 이쪽에만 점근선이 있으니까. 그렇죠? 얘가 어쨌든 한없이 가까워지는 3을 점근선으로 하는 요 그래프가 절대값 fx의 그래프겠지. 그럼 이제 y는 k 그려서 두 번 만나려면 이게 두 번 만나는 거겠죠. 오케이? 두 번 만나도록 하는 k 값은 0보다 크고 3보다 작아야 됩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1, 4분면에서 두 번 만나도록 하는. 그러면 이제 여기가 기준이겠죠. 여기가 당연히 2니까. 그치? k가 그럼 이렇게 들어와야 1, 4분면에서 두 번 만나겠지? 그때 0보다 크고 2보다 작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가 2인 것, 여기가 마이너스 2인 걸 보고 찾은 거고. 어렵지 않아요, 그쵸? 선생님, 저 근데 이 그래프 그릴 줄 몰라요. 그러면 뭐 나도 몰라요, 알았죠? 니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내가 항상 그럴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게 있죠. 절대값 그래프 그릴 줄 모르시는 분은 연락하시면 내가 동영상 링크 하나 보내드릴 거예요, 알았죠? 항상 내가 겨울방학 때 재작년? 언제? 하여튼 언제? 수미사에서 수업한 건데요. 그거 하나 찍어 놓으니까 아주 여러모로 쓸모가 있네요, 자. 빰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빰빰. 아유, 문제가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시간 왜 이렇게 안 가? 아직도 1시간이나 남았다고? 아닌가? 우리 5시에 끝나는구나. 예, 신발 사러 가야지.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3의 x승, x 플러스 1승의 그래프 위에 한 점 a와 뭐 어쩌고 말이 많아요. 그치? 그리고 ab랑 ac랑 길이가 똑같답니다. y는 짠짠짠짠 얘네 둘은 요 녀석을 얼만큼 평행이동해야 얘가 될까요?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해야 되는 거 알겠죠? 그쵸? 그러면 뾰로롱 뿅뿅 뿅뿅 뿅뾰로뿅뿅 슉슉 그래프가 하나가 슉슉 이렇게 있고 그럼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해야 된다는 건 요 길이가 당근 빠따 3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치? 그럼 당연히 요 길이도 얼마라는 얘기예요? 3이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때 뭘 구하래요? 점 A의 y좌표를 구하랍니다. 아하. 그럼 점 A의 좌표를 여기를 A, 3의 A 플러스 1승 이렇게 놓으면 A가 얼마인지 찾아야 3의 A 플러스 1승도 얼마인지 찾을 수 있겠죠. 여기는 당연히 오른쪽으로 3만큼 간 거니까요. 이거는 사실 관찰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얘 여기다 넣으면 당연한 식이 만들어져요. 그냥 나오죠. 그쵸? 이제 대신에 이 녀석은 요 점이랑 x좌표는 똑같고요. 3의 a 플러스 1승 y좌표를 아래로 3칸 내린 것과 똑같죠. 그쵸? 그래서 요 녀석을 여기다가 이 함수 위에 점이니까 여기다 대입하시면 a가 나옵니다. 오키도키? 자, 불러볼까요? 그럼 y좌표가 3의 a 더하기 1 빼기 3은 3의 a-2승인데요.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3의 a 더하기 1승은 3 곱하기 3의 a승입니다. 빼기 3은 얘는 9분의 1 곱하기 3의 a승인 거예요. 마이너스 3 우변 이항하고 9분의 1 이항하면은 9분의 27에서 1 빼니까 9분의 26인가요? 3의 a승이 3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럼 3의 a승이 얼마가 나와요? 26분의 27이 나오죠. A 얼마인지 찾을 필요 없어. 문제에서 뭐 찾으래? 얘 찾으래잖아. 얘 얼만데? 3 곱하기 3의 a승인 거잖아. 이게 그치? 즉 내가 찾은 3의 a승에다가 3 곱하면 26분의 81이라는 답이 나올 겁니다. 계산이 이게 지수 법칙이다 보니까 숫자가 이쁘게 딱딱딱 안 떨어지게 나올 때가 되게 많은데 그냥 그 형태를 가지고 계산을 해봅시다.
아이고 이런 겁니다. 아, 왜 지수함수 최대 최소가 왜 먼저 나오죠? 아, 마음에 안 드는데 순서가. 로그 함수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 지수함수 최대 최소 하죠 뭐. 지수함수 최대 최소 합시다. 이런 것도 사실 학생들이 좀 무시하는 처사인데, 이런 걸 나는 조금 이런 주의야. 많이 배우면 좀 그렇고, 어쨌든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라는 건 뭐 하라는 거냐면 그래프 그리라는 거야. 그래프를 그려서 가장 위에 있는 지점의 y좌표가 최대값, 가장 아래에 있는 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라는 거야. 2차 함수든 3차 함수든 단함수든 지수함수든 로그함수든 최대값과 최소값은 항상 똑같은 생각으로 푸는 거야. 알았지? 다만 그래프를 못 그리는 것도 되게 많아. 그리고 첫 번째로 여기 지수함수 최대 최소는 증가함수잖아. 어쨌든 지수함수는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꼴로 생겼다고 해봅시다. 지수 자리에 fx를 쓴 이유는 저 지수 자리가 뭐 이쁘게 생긴 게 아니라 지수가 자리가 좀 복잡하게 생겼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요 녀석의 최대 최소를 도대체 어떻게 찾냐? a가 1보다 클 때는 y는 a의 x승 자체가 증가함수잖아. 그치? 이렇게 생각하지. 증가함수는 지수가 큰 값, x에 그러니까 큰 값을 집어넣어야, 즉 여기를 x라고 써볼게. 이렇게 생겼을 때는 만약 x1, x2가 있어. 근데 x2가 더 크대. 이거 이면 그럼 fx1과 fx2 중에 누가 더 크겠어? fx2가 더 크다 이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뭐 이거를 밑이 0과 1 사이 숫자일 때는 똑같이 x1, x2이면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 있을 거라는 거죠. 이 성질만 잘 이용하자 이거야. 즉 지수 자리가 좀 복잡하게 생겼다 칩시다. 그러면 세모가 최대일 때 A의 세모도 최대인 거죠. 그렇죠? 저 지수 자리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 전체 값도 최대가 되는 순간이고요. 세모가 최소가 되는 순간이 저 A의 세모 값도 최소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죠. 밑이 0과 1 사이 숫자일 땐 감소함수의 그 감소함수 성질을 만족을 하니까 세모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 A의 세모가 최소가 되는 순간이구나. 이렇게 세모가 최소가 되는 순간이 A의 세모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2차 함수든 3차 함수든 같은 모양이, 이거 한 번만 얘기할게요. 반복되는, 한 번만 얘기한다가 뭐냐면 로그 함수에 또 나오는데 또 얘기하지 않을 거라 이거야. 삼각함수에 또 나올 거거든. 삼각함수 최대 최소라는 단원이 또 있어서 거기에 또 나오는데 얘기하지 않을 거야. 우리 이전에도 그래왔다고. 같은 모양 반복되는 문제들 뭐 했어? 똑같은 문제 안 해? 뭐 2차 뭐 이런 문제 봤어요. 2차 함수에서는 이런 문제 있잖아. 이렇게 똑같은 식이 이렇게 이런 문제들 뭐 했어? 치환했죠.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문제들은 언제나 치환을 하고요. 치환을 했으면 얘를 잘 찾으셔야죠. 뭐? 범위. 범위. 오케이? 자, 내 인스타 아이디입니다. 범위87. 팔로미 해주세요. 알았죠? 자, 치환하면 이거 잘 찾아야 돼. 알았지? 모든 치환은 범위부터 생각을 하는 거야. 물론 범위가 실수 전체 이렇게 나오는 상황도 있단 말이야. 그 상황은 실수 전체니까 편하게 풀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범위가 제한되는 문제는 꼭 그 제한된 범위를 생각을 하게끔, 그 제한된 범위를 생각하지 않아서 틀리게끔 문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항상 모든 치환하는 문제는 모든 범위를 항상 언제나 제발 부탁이니까 신경 좀 써주자라는 겁니다. 이렇게만 기억하고 있으면 뭐든 어려울 게 없어요. 어려울 게 없습니다. 짠. 삥삥. 다음 페이지 88페이지입니다.
참고로 최대값은 대문자 m, 최소값은 소문자 m이라고 언제나 쓸 거예요. 알았죠? 저 최대값, 최소값 구하랍니다. 봐봐. 어차피 이건 y축 평행이동이니까 최대값, 여기에 최대값 구해서 3 빼면 되고 여기 최소값에도 3만 빼면 되는 거니까 일단 무시하고요. 얘만 봐봐, 얘만. 그리고 얘를 봐봐. 1보다 커, 작어? 커지? 그럼 요 함수, 요 녀석을 하나의 식으로 보자는 거지. 얘가 최대가 될 때 전체도 최대가 된다 이거야. 근데 x 플러스 2는 x가 몇일 때가 최대겠어? 1일 때가 최대고 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니까 양 끝값 집어넣어서 큰 거 최대값, 작은 거 최소값 쓰면 됩니다. 알았죠? 2차 함수는 어떤 2차 함수가 있고 범위가 있을 때 양쪽 끝이 무조건 최대 최소다 이럴 수 없잖아. 꼭지점이 가운데 껴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지수 함수는 편하죠?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냥 양쪽 끝까지 그냥 이렇게, 진짜 내가 못하는 친구들한테는 이렇게도 시킵니다. 그냥 양쪽 끝값 집어넣어. 나와서 큰 거 집어넣으면 최대값, 작은 거 집어넣으면 최소값인데 근데 그 1과 4분의 5 중에 누가 더 큰지 작은지 구별 못하고, 그치? 그런 친구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알았죠? 자, 2번 문제 봅시다. 자, 여기 되게 부분적으로 하자가 있는 다 선생 잘못이죠, 그쵸? 이게 다. 자, 최대 최소 구하랍니다. 역시 봐봐. 얘는 그냥 x라고 써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3분의 1은 1보다 작은 숫자잖아. 그러니까 이제 얘가 최대가 될 때 전체는 최소값이 될 거고, 얘가 최소가 될 때 전체는 최대값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나오는 게 최대값, 2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이 그냥 최소값이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끝. 다음 페이지. 또 1번. y는 2에 이렇게 하자 이거야. 그럼 이 지수만 fx라고 이렇게 놓자 이거야. 그럼 몇 차 함수? 2차 함수. 이렇게 돼 있죠, 그쵸? 2차 함수 그래프가 또로로로로로로로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1인데 우리 몇부터 몇까지만 관찰할 거니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만 관찰할 거니까, 그치? 최대값 얼마? 1 아닌가? 최대값 1, 그치? 예. 최대값 1 맞죠?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3이지, 그치? 그래서 내가 아까 저기 놨던 얘가 그 세모의 역할을 하는 거죠. 얘가 그 세모의 역할. 그치? 그러니까 저 세모의 최대값이 얼마인 거야? 1이고 세모의 최소값이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3인 거니까 전체 최대값은 그러니까 2의 1승인 거고, 그치? 최소값은 2의 빼기 3승인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야. 오키도키? 두 번째 문제 뭐 할 필요 없겠어요. 그렇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아이 힘들어라. 다음 페이지. 똑같은 모양이 반복됐네요. 뭐야? 치환해서 범위 찾으시면 돼요. 짠짠짠짠짠. 로그함수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네요. 그쵸? 자, y는 4x 빼기, 아니 그렇잖아. 이거 뭐 시간 끌 수 없으니까. 자, 이렇게 돼 있답니다.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게 2의 x승의 제곱이고요. 2의 2승은 4고요. 4 곱하기 2의 x승 플러스 1. 이렇게 써놓으면 같은 모양이 반복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2의 x승을 t라고 만들어 놓으시면, 그렇죠? 함수는 일단 그럼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t의 범위를 잘 찾으셔야겠지. 근데 2의 x승의 최대 최소를 찾으면 됩니다. 0이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0 들어간 게 최소값, 2 들어간 게 최대값이니까. 그렇지? t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0 집어넣으면 1 이상, 그렇죠? 4 이하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 2차 함수 최대 최소 못 찾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다음 페이지도 할 필요 없고 다음 문제도 할 필요 없어요. 끝. 지수함수 끝. 일단 239까지 지수함수 문제 아니네요. 239번에 2번은 또 로그함수네요. 1번은 지수함수고요. 그렇죠? 1번은 풀어야겠지. 39에 1번까지는. 나머지 X 치지 마세요. 다 풀 겁니다. 언젠가는. 빡빡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X 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43번 문제도 풀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44번도 푸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47번에 1번도 푸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 안 풀어도 될 것 같고요. 다음 52번 같은 것도 풀 수 있겠죠? 근데 52번은 저 뒤에 무슨 뭐 그래프를 유형이 따로 있을 텐데 책에 무슨 그래프를 가지고 무슨 이동시킨 뭐 도형의 사각형의 넓이 이딴 게 있을 텐데 이거 몰라도 푸는데 지장 없습니다. 왜냐면 이런 거 유리함수에서도 많이 풀어봤어요. 잘라다 붙이면 되죠, 그렇죠? 그냥 그런 유형이니까. 252번에 1번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2번도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3번은 못 풀게 생겼죠. 253번 풀 수 있을 것 같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역함수 된 건 다 넘어가고요. 다음 페이지 노말로 넘어가서 256번 둘 다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257번에 1번, 2번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258번에 1번도 풀 수 있습니다. 풀 게 되게 많죠? 숙제가 막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어. (262번) 풀 수 있죠? 266번 풀 수 있겠네요. 267번 풀 수 있을 것 같이 생겼고요. 270번 풀어야 되는데 이건 내가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풀어주고 보내드릴게요. 어디있죠? 다음 페이지가 273번도 풀 수 있겠죠? 둘 다 풀 수 있습니다. 73번에 2번도 내가 하나 풀어줘야 되겠네요. 자, 74번 엄청 쉬운 문제입니다.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잘 읽어보세요.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풀 수 있어요. 76번도 풀 수 있고요. 75번 빼고 다 풀 수 있네요. 75번이 어려운 문제네요. 75번이 로그함수, 지수함수 같이 나오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내 기억에 아마 좀 어려웠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이거부터 좀 볼까요? 270번. 이 문제를 내가 좀 풀어드릴게요. 아니에요. 안 풀어줘도 풀 수 있다. 다른 문제랑 헷갈렸는데 안 풀어도 풀 수 있습니다. 우리 이성질 있지? A에 로그 B의 C하고 C에 로그 B의 A가 똑같은 숫자죠. 그러니까 2에 로그 X 밑에 10이 생략된 거잖아. 얘랑 X에 로그 10의 2는 똑같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알았지? 이 두 숫자를 똑같은 숫자 취급해놓고 그러니까 얘로 다 바꿔요. 다 이걸로 바꿔요. 다 이걸로 바꿔가지고 치환해가지고 푸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치환하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73번의 2번 문제. 짠짠짠짠짠짠짠. 이 문제 참고로 답지대로 풀면 조금 길어가지고 이건 내가 한번 풀어주는 편입니다. 자, 273번. 2번. 함수 fx가 a에 bx 빼기 1, gx가 a에 1 빼기 bx. 이렇게 생겼는데 조건 가가 서로 x는 2 대칭 관계래. 즉 그 말은 fx를 x는 2 대칭시키면 gx가 되고 gx를 역시 x는 2 대칭시키면 fx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두 번째 조건 나는 f4 이게 2분의 5래요. 그때 이걸 가지고 a랑 b를 찾으세요. 이런 문제죠. 그렇죠? a는 0과 1 사이 숫자랍니다. 뭐 몰라요? 안 필요한데요, 별로. 자, 봅시다. 봐봐. 이렇게 풀 거야. 이 x는 서로 x는 2 대칭이라는 건 fx를 x는 2 대칭시키면 gx다 라는 얘기니까 이 말은 그럼 fx를 x는 2에 대하여 대칭을 시킨 함수는 gx랑 같은 녀석이어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요 식이 뭔데요? f4 빼기 x 불러볼까? a에 b 괄호 이렇게 쓸게. 이렇게 쓴 게 gx인 a에 1 빼기 bx랑 같아야 합니다. 2의 x승하고 2의 3승이 같아야 되면 x는 얼마일까요?
3승이어야겠죠. 그쵸? 그러니까 역시 둘이 같으려면 B 4 빼기 X랑 1 빼기 BX가 같아야 합니다. 이거 정리하시면 4B 빼기 1 빼기 4X는 BX는 1 빼기 BX랑 식이 똑같아야 되니까 얘네들이 이제 이항시키면 즉 B가 얼마 나와? 2분의 1이 나옵니다. 이렇게 B는 찾았어요. 빠밤. 자, 근데 B 몰라도 A 값 찾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왜? 나는 여기다 4를 대입할 게 아니고요. 이 문제를 학교 선생님들이 그거 뭐냐, 이렇게들 많이 물어봅니다. 이거 이대로 놓고 풀어도 되는데 계산이 되게 편한 방법은 뭐냐면 이 F4가 있잖아. G 빵이랑 똑같습니다. 값이. 왜? X는 이 대칭이니까요. 봐봐, 이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두 칸 간 지점이 4고요. 왼쪽으로 두 칸 간 지점이 0입니다. 이해돼? 그러니까 4하고 0에서 fx랑 gx가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된다는 거야, 대칭 관계가. 마찬가지로 이 녀석이 그러니까 f 빵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빵으로 계산하는 게 b를 몰라도 a 값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f 빵 얼마예요? f 빵 집어넣어봐 여기다가. a에 마이너스 1승.